대통령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 통화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8월 8일 이날이 그러니까 3번 말고 한 번 더 8월 2일 날 3차례 통화가 있었고 8월 8일 날 한 번 더 통화를 한 날인데 이날 그 이종섭 장관의 그 저 사실상 비서라고 할 수 있는 박진희 보좌관 네.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그 행정관 통화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사이에 모종의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일종의 실무자급의 대화가 있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본 공수처가 네.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이 수사를 마무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공수처가 검사도 몇 명 안 되고요. 기관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특검이 그 아마 발동이 되면 공수처보다 더 클걸요? 그 기관보다 더 커질 거예요. 그렇겠죠. 네. 예. 네. 근데 그리고 이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본 경험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 김웅 의원 압수수색 왔을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압수수색도 제대로 잘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네. 어떻게 내가 그 기관을 뭐 폄하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은데 네.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 어떤 수사력이랄까, 그다음에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과연 대통령실이나 장관의 그 휴대전화 를 확보할 수 있겠냐. 내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이런 걸 흘려서 증거인멸할 시간만 다 주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저는 그 오죽하면 공수처에서 이렇게라도 흘려가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있다고 봐요. 수사팀에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엄청난 압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수사 결과라도 이렇게 하나씩 흘려야 네.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그걸 통해서 야 이거 하려면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그 오히려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대통령 휴대전화로 네. 개인 휴대전화 번호 저한테도 있는데 네. 예? 그 휴대전화로 관저에서 낮에 3번의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18분 정도? 예. 꼭 대통령이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이 꼭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 전화로 딴 사람이? 대통령 전화 어떤 분이 대통령 전화를 전화하니까 김 여사가 받아갖고 계속 얘기한 녹취록도 나와 있잖아요. 아 그래요? 난 그거 몰랐네. 그 녹취록 돌아다니잖아요. 다 방송에 다 나오고 했는데 대통령 전화로 예. 꼭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했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 예. 낮에 관저에서 통화했는데 그것도 이게 또 핸드폰이 비화폰이 아니고 맞아요. 비약이 폰이 아니에요. 아니고 개인 폰입니다. 옛날부터 쓰던. 예. 그러니까 그 전화로 그럼 뭐 누가 전화 통화했다는 거예요? 같이 사신 분도 있잖아요. 경호처장? 경호처장? 그러면 그런데 이제 네. 그 지금 그 이종섭 장관 휴대폰이 그때 사용하던 휴대폰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바꿔서 바꿔진 휴대폰을 뭐 제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던데 사실 대통령 휴대폰하고 이종섭 장관 옛날 휴대폰이 있어요. 포렌식 해보고 혹시 요즘 자동 녹음이 대부분 되니까 혹시 녹취가 돼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누구 목소리인지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대통령 본인 목소리가 아닌 경우에는 엄청난 국정농단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이건 엄청난 무서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쉽게 판별될 것 같아요. 성별의 문제니까. 네? 그러니까 성별의 문제니까 쉽게 판별이 된다. 근데 왜 수사를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안 하는 거죠, 도대체 뭐. 왜 이러는 건지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 왜 임성근을 이토록 보호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애초에는 대통령이 1년 전에 임성근의 활약상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임성근이 대통령 휴가 갔을 때 저도까지 갔었다라는 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걸 보면요. 이미 임성근이 대통령실과 어떤 연결이 모종의 연결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군 관련해서 네. 인사에 개입할 만한 사람도 있지 않는가
라는 의심을 합니다.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실명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내용에 저는 전반적으로 임성근이라는 군인이 진급을 위해서 기획사를 꼈다. 그런데 그 기획사 대표가 대통령실에 근무한다. 이렇게 하면은 스토리가 완벽하게 맞아지는 것 네. 같다라고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해결 방법에 있어서 당장 제가 여야 정치권에 제안드리고 싶은 게 6월 7일 날 원 구성하자마자 국정조사부터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특검하는데 어쨌든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바로 할 수 있어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없으니까 바로 할 수 있고 국회의장만 땅땅땅 하면 됩니다. 과반 이상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대가 지금 국방부, 그다음 경찰청이면 행안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공직자들이에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국회에 불려 나오면은 위증이라든가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국회법 개정해가지고 이 국정조사라든가 일반 상임위 할 때도 자료 제출 거부라든가 위증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만들자고요. 그렇게 해서 당장 국정조사부터 하는 것이 저는 이 국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우리 김철근 총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아니 나 길 건너서 보내주고 나서 제안해. 그럴까요? 지금 원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아니 당에 가서 말씀하시라는 얘기가 그렇죠. 아닌가. 예. 그래도 당에서는 저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유 네. 왼손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하세요. 뭐 제가 워낙 통화하네요. 뭐 영양가가 없어져가지고. 아니 박지원 그 원장님 입당시키는 것도 최초 뭐, 제안했다면서요. 그래 옛날에. 옛날에 아 그러니까 말을 들어줬잖아. 옛날에 총선 전에 저 총선 끝나고 나면은 저기 낙선된 사람들은 뭐 아시지 않습니까? 원숭이만도 못하다. 바로 우리 박지원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낙선고사 슬프다. 네. 이분들 국회에 보내야 되는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정조사는 당연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의 육성을 좀 들어봐야 된다 국민들이. 맞습니다. 네. 네, 박정훈 대령이 지금 사실 인터뷰를 일체 못하고 있거든요. 그 KBS 사사건건 출연했던 것 때문에 징계 받아가지고 그 밖에 일체 출연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군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원구성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6월 7일 원구성 예, 하게 된 예. 훈시 규정이라고 하잖아요. 강제 네, 규정이 아니고 예. 네네. 국회에 그 규정이 훈시 규정이 많은데 6월 7일 날까지 원구성 하게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6월 달에 원구성을 못 할 겁니다. 에? 협상이 안 돼요. 뭐 이거 저는 야당이 밀어붙여야 된다는 게 협상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관련해서 왜냐하면 그 한 사람씩, 예. 국민의힘이 빨리 응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맞아요. 거예요. 빨리 응해주면은 뭐 최상병 특검 빨리 하자고 할 거니까 특검, 국정조사 다 들어올 건데 네. 그걸 굳이 어떻게 방어할 논리가 없잖아요. 야당 단독으로 해야 돼요. 아. 어차피 야당 단독으로 해야 그래서 된다. 결국 네네.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계속 합의가 안 되는 예. 이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내가 보기엔 6월 달이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 그거는 국민들의 민의를 배반하는 건데 그렇죠. 빨리 원구성을 해서 국회를 출범시키라는 게 국민의 요구인데 그거를 차일피일 국민의힘이 미룬다고 하면 그냥 민주당이 그냥- 거기에 따라갈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예. 예를 들자면 상임위 이제 그냥 다 가져가세요. 최상병 그 관련해서 예. 통신기록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1년 되면은 삭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정상적인 정권이면은 의심을 사기 때문에 삭제 안 할 겁니다. 근데 이 비정상적인 정권이고 무대포 정권이기 때문에 좀 삭제할 거라고 봐요. 네. 아예. 네, 그러고도 남을 증거인멸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면? 증거인멸이 1년 지나면 할 수도 있죠. 1년 지났기 때문에 네, 네. 법률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예. 뭐 네. 그 아마 정부 규정일 겁니다. 예, 합법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랜덤으로 이렇게 되는 거면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그러고도 없애면- 남을 사람들이 바이든 날리면 우기는데 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못할 국회 게 지금 뭐 개원 있습니까? 협상을 하잖아요. 예. 그 개원 협상의 쟁점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이것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치적 의도가 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 협상하는 거 하면서.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여당이 안 할라 했거든. 예. 빨리 해줄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당이 지금 총리 바꾼다 그랬는데 안 바꾸잖아. 안 바꾸고 지금 가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예, 그렇죠. 예? 아마 최장수 총리 기록 깰지도 모르겠네요. 한덕수 보니까. 총리. 예.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야당이 그냥 그 거리로 계속 끌려갈 게 아니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죠. 네. 예.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국민들을 설득하세요. 그리고 단독 국회 열어야죠. 아니 192석인데 예. 192석이 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하고 예.
상임위원회 야당끼리 배분하세요 차라리. 차라리 예. 야당끼리 개혁신당도 하나 줄까?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가르지 말고 야당끼리 그렇죠. 그냥 아예 네. 해버려라. 뭐 새로운 신박한 아이디어 같은데. 신박합니다. 네. 예. 그럼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제가 그 귀동량으로 듣기로는 이제 내일 의장 선출이 있는데 의장 선출도 어떤 방식으로 거부할까 뭐 이런 걸 고민 중에 있다고 들었어요. 의장 그 임시 의장이 있어요. 임시 의장이 추미애 대표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호영이. 그래요? 주호영 의 최다선에 가장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추미애 대표라고 그러는데. 추미애 의원이 나이가 많으세요. 나이가 아닐걸요? 많대요. 많으세요. 예. 조영호 의원 제가 알기로 주호영으로 알고 있어요. 민증상에 59년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민증상 주민등록상 주호영 의원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제가. 살이 어린 거예요? 네,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으로 해. 제가 알기로- 주민등록으로 하는구나. 제가 알기로는 주호영이어서 예. 임시 의장이 나가서 의장 선출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민증상으로는 1960년 돼 있어요. 이거. 아 그래요? 예. 많이 늦게 돼 있네. 예, 많이 예, 많이 늦게 돼 있네. 예, 그 추미애 의원하고 의원이면- 옷이 동기긴 한데. 예. 추미애 의원이 하면 뭐 별 문제 없겠네요. 예, 임시 의장이 추미애 의원이어서 아마 최다선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 예. 그래서 그런 소문이 돌았나 보다. 주호영 의원이 그 임시 의장 하면서 회의를 안 열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군요. 근데 하여튼 추미애 조영 의원이 의원님 저기 한숨 돌렸네. 아니 그래서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 그 의장 선출 잘해주고 예. 주호영 의원을 총리로 그 내정하면 통과시켜 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야 진짜 별별 얘기가 다 돌고 있군요.